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재매각으로 나온 다중주택이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재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이 물건은 입찰 인원이 무려 21명이나 응찰을 해서 1등 낙찰 금액이 15억 1천원에 감정가격의 83%의 낙찰받았던 물건인데 대금 지급 기한이 2023년 5월 3일을 지나서 잔금을 납입을 안 해서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잔금 납입을 안 해서 재매각이 되면 매수 신청 보증금이 1억 1,500만 원 이상을 그대로 날립니다. 큰 돈을 잃어버리면서 매수 포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거지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 중앙길 43-6번 길로 봉천동 49-45번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 4469번으로 2023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약 5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약 140평이 살짝 넘습니다. 그 건물 내용을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건축된 물건으로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전부 임대를 놓고 있는 물건이고 제시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시의 부분은 각 층에 확장형 발코니와 4층의 베란다 부분에 가구수 증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쳐서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 이 건은 2022년 10월 6일 최초 매각이 시작돼서 2023년 3월 16일자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1등 낙찰 금액이 15억 1천원이었는데 이 물건을 포기를 했습니다. 2등 낙찰가도 무려 14억 5,679만이나 되는 물건이었는데 대금을 미납으로 인해서 이 물건이 재매각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 매각 가격은 17억 9,722만 3,720원에 시작해서 감정가격 49%대인 11억 5,022만 3천원에 이번 차수 진행됩니다. 이 물건은 재매각으로 인하여 매수 신청 보증금이 20%로 이제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하죠. 자, 지리적 위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한 3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땅 모양은 이 주택가 도로에서 사도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땅 모양이 네모 반듯한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 건물로 보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7층 이하까지만 이제 건물을 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사도를 통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눈에 확인합니다. 자, 바로 이 화살표 한 부분이 이제 오늘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이름이 락스테이입니다. 건물 외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 도시가스도 15개가 아주 나란히 잘 깨끗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외부에 화강석으로 시공을 해서 건물이 좀 품위가 더 있고 건물이 견고한 모양을 줍니다. 이 상단이 여기 제시어 건물로서 베란다에다가 가구수를 증설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이제 유관 건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전부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앞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습니다. 건물 출입구에서도 계단도 잘 돼 있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요. 이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지하 부분도 깊지는 않습니다. 거의 반지하급에 속하는데 역시 관리가 잘 돼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건물 평면 구조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지하 부분인데 보증금이 2천에 월 55만 원, 3천에 월 40만 원. B공 3호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돼서 이제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 층마다 이 호실이 3호실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1억 6천만 원에 이렇게 지금 임대 중에 있고
2층, 3층은 똑같은 구조로서 임대 보증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1억 2천, 1억 6천, 또 3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빨갛게 표시된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형 발코니입니다. 이게 4층 부분입니다. 4층은 이제 허가상은 원룸 두 가구로 이렇게 허가 나서 임대를 놓게 돼 있는데 베란다를 증설을 해서 이렇게 지금 세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01호, 402호, 403호. 이 부분이 이게 제시의 건물로서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면적은 약 62.7평방미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0평방미터가 위반 건축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1억 5천, 1억 2천, 1억 6천 5백만 원에 임대를 놓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건축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지하 1층하고 1층은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반 내용을 보면 이 물건은 사용 승인일이 2017년 12월 달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물건으로서 2018년 10월 15일 날 최초의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고 2020년 4월 17일 다시 재등재가 돼서 4층에 40평방미터를 위반 건축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 시점은 2021년 11월 24일자 한 1년 정도 좀 넘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매각 목록은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건물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토지는 평당 2,600만 원에 감정을 했고, 건물은 평당 351만 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자, 이 가격대는 좀 보수적인 감정평가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네요. 자, 등기부등본입니다. 권리분석을 해볼까요? 이 물건은 2021년 7월 15일자에 채권자 지춘 아무개가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매 신청은 이 토지와 건물의 2분의 1 지분권만 경매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1일자에 하나은행에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왔는데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토지와 건물 전부를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번호가 모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2021-4469의 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2021-106143도 그 절차에 따라서 이 경매가 마무리됩니다. 압류도 4건이나 있습니다. 관악구, 김포세무서, 김포시에 압류가 들어와 있고요. 가압류가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근저당의 2건이 합의 16억 9천만 원이야 됩니다.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이 4건으로서 설정 총액이 4억 2천만 원이고 청구 금액은 10억 1,544만 5,582원이나 돼서 경매 취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2월 21일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으로서 이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모든 권리는 소멸돼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2월 21일자 근저당권으로서 여기 총 15세대가 이제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권리신고민 배당 요구를 한 세대는 14세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을 분석을 해보니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접수 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 일자가 전부 늦습니다. 그래서 15세대 전부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인도명령 대상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현황 분석을 해볼까요? 2019년에서 2022년도에 발생한 임차 보증금 신고액입니다.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이죠. 그래서 B층에는 5천만 원에 95만 원, 한 세대는 이제 미신고라 확인이 좀 안 됐죠. 그래서 1층에서 2층, 3층, 4층까지 각 층 포함해서 총 임차 보증금 신고 총액이 16억 3,500만 원에 월 102만 원은 보너스입니다. 14세대가 이제 신고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하고 있는 물건은 바로 이 43-6. 자,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매물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 물건을 보니까 21억 5천만 원에 나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 가격 평당에서 4,016만 원에 지금 매물대가 나왔는데 사용 승인율은 2008년도입니다. 우리는 2017년도죠. 대지 면적이 177평방미터, 건물 면적이 329평방미터인데 우리 면적은 46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130, 거의 40평 정도가 차이 나는 이런 물건이 21억 5천만 원 매물대로 나왔는데 건물 평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물건, 여긴 28억에 나왔는데 우리 면적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여기 뭐 한 46평 정도 되죠. 우리는 50평입니다. 299평방미터, 300평방미터라고 해도 우리 면적보다는 거의 50평 가까이 차이 나는 이런 물건이 28억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25억에 나왔는데 역시 우리 물건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물건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면적이 상당히 크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46억, 35억 7천, 여기 18억, 뭐 18억짜리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면적 차이가. 자, 이 지역은 거의 건물에 대한 컨디션과 종목이 비슷합니다. 다가구 주택 내지는 다중주택 또는 면적이 작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대등소이하다. 오늘의 우리 물건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것을 이 매물대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거래 사례도 한번 볼까요? 자, 2023년도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이버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물대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렇게 매매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억의 거래가 됐네요. 주택 종목도 비슷한 이 봉충동 일대의 거래 사례의 금액을 보면 지금 여기에 123평방미터, 한 7평 정도 되죠. 우리는 50평입니다. 이런 물건이 20억에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뭐 단독주택 작은 것들도 뭐 보통 8억에서 10억 갑니다. 자, 23억 9천. 여기도 면적을 보면 작죠? 37억. 또 18억. 아유, 요거는 뭐 면적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19억 2천. 결론은 이렇게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물건보다도 작은 물건들이 결국에 20억에서 25억 사이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을 국토교통부의 실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보증금 신고 총액이 16억 3,500만 원에 102만 원, 14세대에 신고된 금액을 확인했는데 자, 우리 면적은 대지가 165평방미터에 건물이 460.39평방미터. 방금 이제 면적도 확인을 했지만 이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 경쟁이 높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최초 매각 가격이 17억 9,722만 3,72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3회차입니다. 감정가의 49%대인 11억 5,022만 3천원에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임대 가격하고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을 비교를 해볼 때 투자금 회수 후에도 초과 수익이 거의 4억 8천만 원의 초과 이익이 남는 것을 지금 확인합니다. 이런 물건은 완전 초대박 물건이죠. 투자 원금 회수 후에도 높은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향후 매매 시의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방금 네이버의 매물대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물건의 매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이 분석을 해야지만 이 입찰을 좀 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자, 지금까지 물건 분석, 등기사항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가격 분석을 해봤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 포기했을까요? 지금까지 분석 결과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봐도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 상태에 큰 하자가 있거나 등기상 권리 분석이나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의 실수로 위험한 권리를 인수하거나 과도한 임차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포기를 했다? 지금 방금 이 내용을 우리가 법원 경매 정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류로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가격도 네이버 매물대와 실거래 가격까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무슨 하자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는 것을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세 분석의 실수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포기를 했다? 이렇게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방금 가격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이 있음을 앞서서 확인을 했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과소평가를 해서 그 부분으로 인한 리스크로 포기를 했다? 이렇게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면적은 4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면적이 적으면 이행 강제금이 상당히 부담이 적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금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이행 강제금이 지금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포기했을 리는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원인은 매수 포기의 원인이 안 되는 것을 권리 분석을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왜 이렇게 권리 분석상에, 가격 분석상에 하자가 없는데 1억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포기를 했을까요? 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통상 많은 입찰자들이 이 자금 계획 실수로 인해서 많은 입찰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권리 분석 결과도 자금 계획의 실수로 잔금 조달을 못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이런 지금 분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건물 상태나 물건에 대한 분석, 또 등기상의 권리 분석, 임차인에 대한 분석, 임대 수익 분석까지도 해봤습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임대 시세 또는 매매 시세, 또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대출 가능성 여부까지 또 검토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재매각 원인 분석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좋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